여러분, 60세가 넘어가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그 하얀 채소 하나가 오히려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관절을 녹여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무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를 천연 소화제라고 생각하시죠? 깍두기, 무국, 동치미. 한국인의 밥상에서 무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었던 무가 어떤 음식과 딱 한 번만 잘못 만나면 그 순간부터는 신장에게 정리해줘야 할 쓰레기를 한꺼번에 떠안기는 존재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무와 함께 먹는 순간 신장과 뼈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음식 4가지, 그리고 반대로 지친 신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4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첫 번째 음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인이라면 거의 누구나 좋아하는데 무와 같이 먹는 순간 신장에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마 그게? 하고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를 자주 드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무국을 자주 끓여 드시거나 라면이나 찌개에 무를 썰어 넣으시거나 혹은 깍두기를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댓글에 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이 위험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겨울무 먹고 트리만 하면 인삼보다 낫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긴 기록들에서도 무는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소화를 돕는 훌륭한 식재료로 언급됩니다. 무는 분명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재료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좋다는 말은 대개 무를 단독으로 먹거나 몸이 아직 건강할 때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무가 가진 독특하고도 무서운 2가지 성질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일 식사 때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는 마치 마른 스펀지처럼 주변의 성분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둘째, 무는 몸 밖으로 수분을 배출시키는, 즉 소변을 더 보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60대 이후의 신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60년 넘게 쉼없이 일해온 낡은 피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고 튼튼했지만 지금은 조금 헐거워지고 약해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무가 맑은 물, 좋은 재료와 만나면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이 많은 음식,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음식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가 그 성분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더 진하게 농축시키고 그 상태로 몸속으로 들어오면 결국 그 부담이 고스란히 약해진 신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병원에서 싱겁게 드세요 라는 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부터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투석기계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고해드릴 최악의 조합 4가지는요,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도 있는데 싶은 정말 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 자체는 결코 나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인정해온 아주 귀한 재료죠.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무는 오장의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주며 음식이 잘 내려가게 돕는 대표적인 뿌리채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속이 더부룩할 땐 무 한 조각이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바뀐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 데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신장은 더 이상 예전의 신장이 아닙니다. 필터의 구멍은 조금씩 커지고
압력을 견디는 힘은 약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예전만큼은 못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30대, 40대 때 하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시작됩니다. 무가 가진 첫 번째 성질, 바로 강력한 흡수력입니다. 무는 주변의 맛과 성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이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흡수력이 좋은 성분만 골라서 흡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트륨, 화학조미료, 인공 첨가물까지 구분 없이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강한 인뇨작용, 즉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입니다. 물을 먹고 나면 소변이 잦아졌다고 느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젊은 신장이라면 이 작용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친 신장에게는 어떨까요?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을 수 있는데 무는 오히려 더 내보내라고 신장을 채찍질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펌프에 더 빨리 물을 퍼올리라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가 나쁜 성분을 잔뜩 빨아들인 뒤 인뇨작용으로 그것들을 빠르게 배출하려고 하면서 모든 부담을 신장에 집중시킵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자극이 60대 이후에는 상처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신장은 마모됩니다. 어느 날 아침 얼굴이 유난히 붓고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이 만든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무는 어떤 음식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신장을 돕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신장을 공격하는 배달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막연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음식 조합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괜찮고 이건 절대 안 된다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은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있고 많은 분들이 무 넣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합을 모르고 드셨다면 지금까지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아마 많은 분들이 듣는 순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라면과 무입니다. 선생님, 라면 끓일 때 무 좀 넣으면 국물도 시원해지고 몸에 덜 해롭지 않나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맛은 분명 좋아집니다. 문제는 그 시원한 맛 뒤에 숨겨진 신장의 고통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이미 하루 권장 섭취량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화학 조미료, 인공 향미 성분까지 들어있죠. 국물에 그대로 녹아있을 때만 해도 그나마 희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를 썰어놓고 팔팔 끓이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을 받으면 무의 섬유질 구조가 열리면서 냄비 속 국물에 퍼져있던 나트륨과 화학 성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보면 삼투압작용과 흡수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무 한 조각 안에 라면 국물의 짠맛과 독성이 몇 배로 농축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드시죠? 국물은 몸에 안 좋으니까 남겨야지 하면서도 푹 익은 무는 아깝다며 꼭 드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씹고 있는 것은 채소가 아닙니다. 소금과 나트륨이 응축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60대 이후의 혈관은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즉시 비상 상황에 들어갑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압은 올라가며 신장은 넘쳐나는 소금을 씻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 안의 미세 필터, 즉 사구체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구체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물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서서히 과부하 상태에 빠지고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길을 밟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투석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라면에 물을 넣어 드신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거나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어제 짠 걸 먹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붓기가 아니라 신장이 나트륨을 다 처리하지 못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수분을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솔직하게 한 번만 답해주세요. 지금까지 라면을 끓일 때 국물을 시원하게 하겠다며 물을 썰어 넣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혹은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물을 넣으신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만 적어주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몰라서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면이 첫 번째 적이었다면 두 번째 적은 더 조용하게, 더 교묘하게 여러분의 부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꼭 먹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서 먹는 건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바로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과 무의 조합입니다. 특히 명절 선물 세트로 들어오는 통조림 햄, 반찬 없을 때 밥 위에 얹어 드시는 소시지 볶음, 정말 익숙하시죠? 문제는 이 음식들이 고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기보다 화학 성분에 더 가까운 음식입니다. 가공육이 무서운 이유의 핵심은 바로 인산염, 즉 무기인입니다.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인산염이 첨가됩니다. 자연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우리 몸의 약 3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하지만 가공육 속 인산염은 다릅니다. 흡수율이 90% 이상 거의 그대로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무가 등장하는 순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햄 반찬에 깍두기를 곁들이거나 소시지 볶음에 무를 넣어 느끼함을 잡습니다. 그런데 무는 흡수력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가공육 속 인산염이 몸에 들어오면 무가 가진 칼슘과 결합해 그 좋은 성분의 역할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혈액 속 인산염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산도를 맞추기 위해 뼛속 칼슘을 강제로 끌어다 쓰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뼈의 탈회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무로 뼈를 튼튼하게 하려던 식사가 햄 한 조각 때문에 오히려 뼈를 녹이는 독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 키가 줄었다, 자꾸 허리가 시큰거린다고 느끼시는 분들,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과 가공육의 인산염이 혈액 속에서 만나면 돌처럼 딱딱한 찌꺼기가 됩니다. 이것이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면 미세 혈관을 막아 신장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신장은 이 끈적하고 단단한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지만 결국 필터가 막히고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마치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근육이 빠질까봐, 기운이 없을까봐 가공육을 챙겨 드신다는 분들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캔 속 햄과 비닐에 쌓인 소시지는 여러분이 찾는 진짜 단백질이 아닙니다. 입에는 부드럽지만 뼈와 신장에는 가장 잔인한 음식입니다. 특히 무와 함께 드신다면 그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스스로 몸을 깎아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 냉장고에 노란 뚜껑 햄통이나 줄줄이 소시지가 쌓여 있습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는 잠시만이라도 올리지 마십시오. 정 아깝다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무와 함께 드시는 것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무는 죄가 없습니다. 무의 건강함을 빼앗아가는 그 가공육이 진짜 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가공식품이라서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조합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전통적인 신문화 속에 숨어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식탁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경계심조차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술, 그리고 짭짤한 장아찌 젓갈류와 무 조합입니다. 먼저 술자리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 반주로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때 안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시원한 조개탕에 무를 넣거나 회와 함께 아삭한 무채를 곁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술 마시면 몸에 열이 오르니까 찬성질의 무를 먹으면 속이 풀린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신장을 2번 죽이는 조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탈수입니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수분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입이 바짝 마르고 온몸이 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는 강력한 인뇨작용으로 남아있는 수분마저 소변으로 내보내라고 신장을 몰아붙입니다. 쉽게 말해 술이 먼저 물을 말리고 무가 그나마 남은 물까지 짜내는 구조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신장은 극심한 감흥 상태에 빠집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신장세포는 말라비틀어지듯 빠르게 노화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유독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고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으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건 단순한 숙취가 아니라 신장이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조합은 아침 식탁에 숨어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 몸이 허할 때 우리는 흰죽을 끓여서 짭짤한 무장아찌, 단무지, 오징어젓을 얹어 먹습니다. 담백한 죽과 짠 무의 조화, 입맛은 살아나죠. 하지만 신장에게는 그야말로 사형선고에 가깝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무는 그 자체로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절이는 과정에서 무속 수분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소금이 가득 채웁니다. 이 상태로 몸에 들어오면 혈관 안으로 물이 급격히 몰려들고 신장 사구체 내부 압력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타격은 10배 이상 큽니다. 아침에 일어나 손을 꽉 쥐어보세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발목에 남은 양말 자국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밤새 신장이 염분과 싸우느라 비명을 질렀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아픈 것도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염분이 만든 만성염증이 관절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계실 겁니다. 몸에 좋다며 무를 안주 삼아 드시는 분, 입맛 없다고 짠 무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 그분들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이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지금 댓글창에 복이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모여 누군가의 신장을 지키는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무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약이 되기도 하는 아주 순수한 재료일 뿐입니다. 이제 나쁜 친구들은 충분히 봤으니 무에게 진짜 좋은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를 어떻게 먹으라는 말인가? 냉장고에 있는 무를 다 버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무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무는 그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는 아주 솔직한 재료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강한 경고부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음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합을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드는 친구를 옆에 두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면, 가공육, 술과 짠 장아찌, 이 세 가지만 식탁에서 멀리해도 사실 신장은 이미 한숨 돌릴 준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싱겁게 드세요. 국물 줄이세요. 단백질 조절하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추상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부엌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나쁜 친구들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무가 가진 장점을 제대로 살려줄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무는 해독력도 뛰어나고 소화를 돕는 효소도 풍부하며 혈액을 맑게 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들을 제대로 끌어올려주는 재료와 만나면 무는 오히려 지친 신장을 위로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절대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고 이미 여러분 냉장고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친근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조합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경고였다면 이제부터는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6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에게 이제는 수고했다고 말해줄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최고의 궁합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이제 집중해주세요. 이제부터는 무에게 진짜 좋은 친구들,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궁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의외라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닭고기와 무입니다. 고기는 신장에 부담된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기가 같은 고기는 아닙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요산과 노폐물이 많이 생겨 신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 껍질을 제거한 닭가슴살이나 닭 안심은 지방이 적고 신장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무가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무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풍부해서 닭고기의 단백질을 잘게 쪼개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도 편해지고 신장이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고생할 필요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닭을 고아 먹을 때 반드시 무를 함께 넣었던 겁니다. 근육은 지키고 신장은 보호하는 지혜로운 조합이죠. 오늘 저녁 소금은 최소로 하고 닭고기 무국 한 그릇만 드셔도 신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은 양파와 무입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 혹은 신장 수치가 점점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양파의 풍부한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 벽에 쌓인 지방과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양파 혼자만으로는 배출까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가 역할을 합니다. 무의 매운맛 성분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해독 과정을 돕습니다. 양파가 혈관의 때를 벗겨내면 무가 그것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입니다. 무와 양파를 큼직하게 썰어 채소로 끓여 드시거나 푹 익혀 반찬으로 드시면 탁해진 피가 맑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조합, 바로 두부와 무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께 두부는 말 그대로 신의 축복과도 같은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식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무를 얇게 썰어 두부와 함께 자작하게 끓여보십시오. 무의 수분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만나면 소화와 흡수율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무는 두부의 콩 비린내를 잡아주고 두부는 무의 찬성질을 중화시켜줍니다. 맛과 영양, 신장 부담까지 모두 균형이 맞는 조합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무두부 조합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석 예방 습관이라고요. 여기서 여러분과 작은 약속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4가지 중 다른 건 몰라도 무와 두부만큼은 꼭 챙겨 드시자. 이 약속입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서 두부 한 모와 무 1개를 사서 국을 끓여 드시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댓글창에 꼭이라는 글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궁합만 남았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생강과 무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손발이 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며 허리가 시큰거리는 분들께 꼭 필요한 조합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은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보일러의 불, 즉 양기가 약해지면서 몸이 쉽게 차가워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밤에 여러 번 깨는 야간요는 신장이 차가워졌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무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신장이 약한 분들이 생으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성질의 생강이 함께하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무를 얇게 썰어 푹 익히고 생강 몇 쪽을 함께 넣어 국이나 차처럼 끓여보십시오. 그러면 무의 인뇨작용이 부드러워지고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신장을 천천히 덮여줍니다. 소변 준기가 시원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닭고기, 양파, 두부, 생강. 이 4가지는 무가 가진 단점은 누그러뜨리고 장점은 극대화해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입니다. 비싼 보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기 전에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미 해답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장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단계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것은 라면, 가공육, 그리고 짠장아찌와 국물입니다. 특히 무를 드실 때는 이 3가지를 절대 곁들이지 마십시오. 무의 스펀지 같은 흡수력이 이 음식들의 독성을 신장으로 배달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들만 식탁에서 치워도 신장은 이미 절반 이상 짐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교체입니다. 빈자리를 채울 친구들을 기억하세요. 두부, 닭고기, 양파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습관적으로 햄 코너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두부 코너로 가보십시오. 무국을 끓일 때는 소고기 대신 닭고기를, 찌개에는 햄 대신 두부를 넣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5년 뒤 여러분의 신장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핵심은 싱겁게 그리고 따뜻하게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무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푹이시 익힌 무는 단맛이 올라와 굳이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국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감칠맛은 소금 대신 채소와 양파로 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번의 밥상 위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단계는 돈도 들지 않고 힘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아침 한 잔의 물로 맑게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아침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건강한 후반 인생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이 현실이 되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재료를 선택하면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